장모님 때문에 진짜 다 끝났어요. 사위가 울분을 토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사위를 도우려다 오히려 해고까지 당하게 만든 할머니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더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으로 악덕 사장에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실패에서 배우고 더 강해진 한 할머니의 끈질긴 투쟁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옥부는 직접 키운 배추와 무 그리고 고추를 담은 커다란 보자기를 어깨에 메고 미르테크 공장 정문 앞에 섰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와 뒤섞여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보자기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골에서 기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온 보람이 있으려면 사위에게 이 신선한 채소들을 꼭 전해줘야 했습니다. 경비실 유리창을 두드리며 옥분이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가요? 경비실 안에서 신문을 보던 경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위 김민준 좀 불러주세요. 경비원이 안경을 벗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면회는 안 됩니다. 회사 규정이에요. 옥분이 보자기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규정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시골에서 키운 채소 좀 전해주려는 건데. 경비원이 손을 내저으며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옥분이 경비실 문고리를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경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벌겋게 화를 냈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세요. 옥부는 경비원의 시선이 전화벨 소리에 돌려진 틈을 타서 보자기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경비실 옆쪽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옥부는 재빨리 공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이, 거기 서세요라는 경비원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옥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철문 사이로 들려오는 기계 소음이 귀를 찢을 듯했고 코를 찌르는 쇠냄새가 목구멍까지 따갑게 올라왔습니다. 공장 내부는 환기시설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이 어둠컴컴한 작업장을 겨우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 채 기계처럼 일하고 있는 사위 민준의 모습이 옥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뜨거운 쇠붙이를 망치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준 옆에서 일하는 동료들도 모두 지쳐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는 기침을 하며 일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민준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공장 2층 난간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덕만 사장이 안전모를 바닥으로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언제 끝나겠어. 박 사장이 난간에 양손을 짚고 내려다보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손가락이 10개씩이나 달려있으면서 왜 이렇게 느려. 직원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더욱 바삐 손을 놀렸습니다. 민준이 박 사장의 폭언에 죄인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망치질 속도를 높이는 모습을 본 옥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위가 저렇게 위축되어 일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박 사장이 계단을 쿵쿵거리며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옥부는 급히 공장 뒤편 재활용품 적치장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커다란 드럼통과 고철 더미 사이로 빠져들어간 옥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목표량 못 채우면 야근이야.
드럼통 뒤에서 숨을 고르던 옥부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파쇄기에 갈리다 만 서류들이 바람에 날려 여기까지 온 모양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옥부는 종이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투명 테이프로 이어 붙여보니 민준의 이름이 적힌 근로계약서와 임금 명세서였습니다. 옥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류에는 야근 수당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기본급마저 법정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주유수당도 없고 연차수당도 없었습니다. 옥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라는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왔습니다. 종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도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심야 공장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오는 민준을 옥분이 가로막았습니다. 민준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온통 기계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옥분이 서류 뭉치를 민준 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 민준이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본 뒤 옥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민준은 옥분을 어둠컴컴한 골목길로 데려갔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골목에서 민준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요. 옥분이 민준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직원 임금을 이렇게 줘도 되는 거야. 민준이 옥분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지금 문제 삼으면 업계에서 발을 못 붙여요. 옥분이 서류를 펄럭이며 화를 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민준이 옥분의 목소리를 낮춰달라며 손짓했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 가족 다 망해요. 옥분이 민준의 뺨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됐냐? 민준이 고개를 더욱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옥분은 사위의 비겁한 모습에 실망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본 민준의 낡아 빠진 작업화와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고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등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억울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옥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준을 먼저 보낸 옥분은 다시 공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장 정문에서 박 사장이 고급 세단을 타고 유유히 퇴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번들번들한 세단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박 사장은 차창을 내리고 담배를 피우며 여유롭게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주머니에서 시골에서 가져온 콩 뭉치를 꺼내 세단 바퀴 쪽으로 힘껏 집어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옥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장 인근 편의점에 오전 아르바이트로 취업해 달라고 사장에게 부탁했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옥분의 나이를 보고 의아해하자 옥분은 손자 용돈 벌려고 한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공장 직원들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한 옥분은 카운터 됨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미래테크 공장을 지켜봤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둡고 지쳐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라면을 먹으러 온 직원들이 편의점을 가득 메웠습니다. 옥분은 라면을 끓여주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직원들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한 직원이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사장이 또 하청업체한테 뭔가 받았다던데. 옆에 있던 동료가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받았을까? 또 다른 직원이 젓가락으로 라면을 젓가락으로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월급은 맨날 늦게 주면서 자기는 돈이 남아도나 봐. 옥분이 물컵을 닦는 손을 멈추고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현금 봉투 주고받는 거 봤어.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돈이면 우리 체불 임금 다 줄 수 있을 텐데. 옥부는 이 대화를 들으며 구체적인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박 사장이 뒷돈을 받는다는 소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증거를 확보해야만 민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옥부는 직원들이 나간 뒤 편의점 사장에게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날 오후 옥부는 청소 용역 업체의 유니폼을 몰래 구해 입고 공장 내부로 1차 잠입을 시도했습니다. 유니폼은 공장 뒤편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이었는데 조금 더러웠지만 입고 다니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든 옥부는 당당하게 공장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자 옥분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청소하러 오신 거죠라고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옥분이 걸레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 사무실 쪽 청소하라고 해서요. 경비원이 출입대장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2층 사장실 쪽도 부탁드려요. 옥분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속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하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는 1층 작업장과 달리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사장실 문 앞에 도착한 옥부는 문틈으로 박 사장이 하청업체 대표와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박 사장이 책상 서랍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꺼내 건네받는 장면이 옥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청업체 대표가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긴장 때문에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옥분이 핸드폰을 문틈에 더 가까이 대려는 순간 복도를 순찰하던 경비팀장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경비팀장이 옥분의 팔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옥분이 깜짝 놀라며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청소하고 있어요. 경비팀장이 옥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청소부 명단에 당신 이름 없는데요. 옥분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거라서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옥분이 경비팀장의 손을 뿌리치려 하자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배터리가 분리됐습니다. 의학하는 옥분의 비명 소리를 들은 박 사장이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나왔습니다. 박 사장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경비팀장이 옥분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수상한 할머니가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1층에서 소란 소리를 들은 민준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민준이 옥분을 보고 얼굴이 하얘지며 바닥에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박 사장이 민준을 발로 차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 할망구를 무단 침입과 업무 방해로 경찰에 넘겨 민준이 옥분을 억지로 끌고 나가며 박 사장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공장 밖으로 쫓겨난 옥분은 급히 핸드폰을 주워들고 배터리를 끼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갤러리를 확인했지만 충격으로 인해 파일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검은색만 가득했고 박 사장의 목소리조차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깨진 핸드폰 액정을 바라봤습니다. 이럴 수가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민준이 옥분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진짜 다 끝났어요. 옥분이 민준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이 고개를 흔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민준은 그 말을 남기고 터벅터벅 자리를 떴습니다.
옥부는 깨진 액정화면을 어루만지며 자신의 무력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증거를 잡으려다 오히려 사위만 공경에 빠뜨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공장 정문을 바라보며 옥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라고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강옥분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 앞 벤치에 앉아 박덕만 사장의 고급 세단이 지나갈 때마다 사리를 띤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옥분의 이런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한 남자가 벤치로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차림의 인물이었습니다. 남자가 옥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여기 계시네요. 옥분이 남자를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꺼내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최인호라고 합니다. 전직 노무사예요. 옥분이 명함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노무사면 노동 문제 다루는 사람이죠. 최인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가 공장에서 쫓겨나시는 거 봤어요. 옥분이 최인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최인호가 박 사장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법망을 피하는데 도 같은 인물이에요. 옥분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그럼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예요. 최인호가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시도하신 방식은 너무 무모했어요. 옥분이 반발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최인호가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치밀한 증거가 필요해요. 법정에서도 통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말이에요. 옥분이 최인호의 팔을 붙잡으며 간청했습니다. 그럼 도와주세요. 최인호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박 사장에게 당해서 면허까지 정지됐어요. 옥분이 놓지 않고 계속 매달렸습니다. 그럼 더 잘 아시잖아요. 최인호가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박 사장 회사 직원들 도와주다가 저도 망했어요. 옥분이 최인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최인호가 옥분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열정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려는 거예요? 옥분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내 사위가 저런 놈한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최인호가 옥분의 각오를 느끼며 말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옥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렵든 쉽든 해야 할 일은 해야죠. 같은 시각 사장실로 불려간 민주는 박 사장으로부터 한 장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 제목에는 자재 횡령 혐의 경위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자니가 횡령을 인정하고 퇴사하면 형사고발은 안 하겠네. 민준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사장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모 관리도 못하는 자네에게 회사 일을 맡길 수 없어. 민준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횡령 같은 거 한 적 없습니다. 박 사장이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CCTV 영상을 보게. 화면에는 민준이 자재 창고를 드나드는 편집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화면을 보며 황당해했습니다. 이건 제가 정상 업무로 자재 가져오는 거예요. 박 사장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자재 반출 기록이 없네. 민준이 영상을 자세히 보니 날짜와 시간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날짜가 바뀌어 있어요. 박 사장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걸 믿겠나? 민준이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 사장이 서류를 민준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사인하고 조용히 나가면 끝이야.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참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아내 수진과 옥분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수진이 민준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옥분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민준이 해고 통지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횡령 혐의를 씌워서 내쫓았어요. 충격을 받은 수진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지병인 심장질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급히 수진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괜찮냐? 수진이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옥분은 급히 최인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민준이가 해고됐어요. 최인호가 전화 너머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게 나왔군요. 옥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최인호가 난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조작된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전공법으로는 이기기 어려워요. 절망에 빠진 옥분은 늦은 밤 공장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나오던 청년 직원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청년이 옥분을 알아보고 주위를 살피더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세요.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지훈이라고 해요. 옥분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퇴근해요? 지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야근 안 하면 월급 더 깎여요. 옥분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 다시 한번 주위를 살피더니 옥분의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진짜 이중장부는 지하 2층 비밀 금고에 있어요. 옥분이 쪽지를 받으며 놀랐습니다. 지훈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금고 위치는 쪽지에 그려놨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옥분은 손 안에 쪽지를 꼭 쥐고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옥분은 지훈이 건넨 쪽지를 품에 꼭 안고 평소 노인정에서 화투를 치던 심여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심여사는 새벽 5시부터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대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심여사, 저예요. 심여사가 고개를 돌리며 놀라워했습니다. 옥분이가 이른 시간에 웬일이야. 옥분이 심여사의 손을 잡으며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심여사가 옥분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빨래를 중단했습니다. 옥분은 민준의 부당한 해고부터 박 사장의 비리까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심여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 박덕만이라는 놈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구나. 심여사는 옥분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 집 안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 상자에서 과거 노동부 고위 공무원 시절의 신분증과 수첩을 꺼냈습니다. 옥분이 신분증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심여사가 노동부에서 일하셨어요. 심여사가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35년간 일했지. 심여사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덕만 박살팀에 나도 합류하겠어. 옥분이 심여사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심여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무작정 들어가면 안 돼. 옥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여사가 박 사장의 성격을 분석하며 설명했습니다. 저런 놈들은 한 번 당하면 경비를 2배로 늘려. 옥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심 여사가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단순 변장이 아니라 아예 공식 업체로 위장해서 들어가는 거야. 옥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업체요? 심 여사가 핸드폰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방역 소독 업체로 가장하는 거지. 옥분이 방법을 이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심 여사가 전화를 걸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내 인맥으로 실제 방역 차량도 빌릴 수 있어. 몇 통의 전화를 한 뒤 심 여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차량 확보 완료. 이때 최인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옥분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최인호 씨. 최인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사장 스케줄을 해킹했어요. 옥분이 심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최인호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모레 오후 2시에 비자금 세탁 때문에 자리를 비워요. 최인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가 유일한 기회일 거예요. 심 여사가 옥분에게서 전화를 받아 말했습니다. 디데이는 모레로 정하자. 최인호가 전화 너머로 확인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요? 심 여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완벽하게 준비할 테니까. 작전 당일 옥분과 심 여사는 전신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했습니다. 심 여사의 인맥으로 섭외한 실제 방역 차량이 공장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어색하게 방호복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입으니까 숨이 막혀요. 심 여사가 방독면 너머로 말했습니다. 참아, 이것만 하면 끝이야. 방역 차량이 미래테크 정문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나와서 확인했습니다. 심 여사가 공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기 소독 나왔습니다. 경비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예약된 거군요. 옥분과 심 여사는 당당하게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창고로 내려간 옥분은 소독 연막을 감시 카메라에 뿌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심 여사가 망을 보고 있는 동안 옥분은 지훈이 그려준 약도를 따라 비밀 금고를 찾았습니다. 금고는 창고 구석 철제 선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옥분이 심 여사에게 신호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심 여사가 건네준 전자해독기를 이용해 금고 비밀번호를 해제하려 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안 열려요. 심 여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해, 시간이 없어. 옥분은 문득 민준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장은 미신을 맹신해서 부적을 붙이고 다닌다는 말이었습니다. 금고 다이얼 옆에 붙은 작은 부적을 발견한 옥분이 부적 뒤를 확인해 봤습니다. 부적 뒤에 작은 글씨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옥분이 그 숫자를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진짜 장부 원본과 비자금이 담긴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옥분이 서류와 USB를 방호복 안에 숨기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잡았다. 심 여사가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린다며 경고했습니다. 빨리 나가자. 하지만 이미 지하 창고로 경비원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소독약을 경비원들 쪽으로 분사해 혼란을 준 뒤 화물용 승강기를 향해 뛰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소리치는 경비원들을 뒤로하고 승강기를 타고 1층으로 탈출했습니다. 정문에서 대기하던 최인호의 차에 옥분이 뛰어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경비원들이 쫓아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는 공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숨을 헐떡이며 증거물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로 박 사장을 끝장낼 수 있어요. 최인호가 룸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심 여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덕만, 이제 내 차례야. 옥부는 마침내 사위의 억울함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덕만 사장은 전 직원을 공장 마당에 집합시키고 경찰을 불러 민준을 횡령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하는 쇼를 준비했습니다. 직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박 사장이 확성기를 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박 사장이 민준을 앞으로 불러 세우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회사 자재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떨구며 억울해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공장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려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사장이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이 민준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공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강옥분이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들과 검찰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옥분이 손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박 사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잠깐. 박 사장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나타났어? 옥분이 확보한 진짜 장부를 높이 들어 보이며 일갈했습니다. 네가 훔친 건 내 사위의 청춘이고 직원들의 피땀이다. 직원들이 옥분의 등장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청 수사관이 박 사장에게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수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인호가 옆에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박 사장의 이중 장부 내역을 전 직원에게 브리핑했습니다. 화면에는 박 사장이 직원들 임금을 빼돌린 명세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이 받지 못한 야근 수당이 여기 다 있습니다라고 최인호가 설명했습니다. 차명 계좌 흐름도도 함께 공개되어 박 사장의 비자금 조성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직원들이 분노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공장 밖에서는 심 여사가 부른 유튜버들이 이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댓글 반응이 폭발하며 여론이 급격히 옥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악덕 기업주 처벌하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당황한 박 사장이 증거 조작이라며 발뺌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옥분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이겠지. 옥분은 금고에서 함께 가져온 박 사장의 육성 녹음 파일을 스피커로 틀었습니다. 하청업체와 뇌물을 주고받는 박 사장의 목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달에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하청업체 대표의 목소리와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라는 박 사장의 대답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경찰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민준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경찰이 대신 박 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덕만 씨,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 사장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하지만 아무도 박 사장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박 사장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박 사장이 도주를 시도하며 경비원들에게 저항을 지시했습니다. 막아, 저들을 막으라고. 하지만 분노한 직원들이 인간 벽을 만들어 경비원들을 막아섰습니다. 경비원들도 박 사장의 편에 서기를 거부했습니다. 박 사장의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작업 장갑과 안전모를 벗어 박 사장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월급 내놔라는 외침이 공장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박 사장이 직원들의 세례를 받으며 경찰차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민준은 혐의를 벗고 수갑에서 풀려났습니다. 옥분이 민준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직원들이 옥분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습니다. 강옥분, 강옥분이라는 함성이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 옥분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그동안의 서름을 씻어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라고 민준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옥분도 눈물을 흘리며 민준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심여사가 옥분에게 다가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박덕만 박살 대성공이야. 최인호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진 박 사장이 창문 너머로 옥분을 노려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옥분은 마침내 사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악덕 기업주를 처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 종결 일주일 후 강옥분이 시골집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아침 농사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박덕만 사장이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해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옥분이 호미를 땅에 꽂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박 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옥분이 급히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뉴스 봤냐? 민준이 침통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벌써 변호사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옥분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그럼 또 풀려나는 거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 사장은 구속 직전에 이미 미래테크 법인을 고의부도 처리하고 자산을 신설법인 뉴미래테크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인호가 옥분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서류상 빈 껍데기가 됐어요. 옥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최인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체불 임금을 받을 길이 막혔다는 뜻이에요. 공장 직원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월급도 퇴직금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동료들과 함께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법인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민준의 아내 수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수진은 즉시 수술이 필요한 위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민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들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최소 3천만 원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술비가 급히 필요했지만 민준의 통장은 가압류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부도 처리되어 퇴직금도 받을 수 없었고 은행 대출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민준이 병원 복도에서 머리를 쌓고 앉아 있을 때 박 사장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죠. 민준이 고개를 들며 경계했습니다. 누구세요? 변호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박덕만 사장님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입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며 화를 냈습니다. 무슨 용건이에요?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좋은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민준이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탄원서를 써주시면 수술비 전액을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민준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 범죄자와 타협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갈등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수진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유혹했습니다. 지금 결정하시면 1시간 내로 현금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옥분이 들어왔습니다. 옥분이 민준의 손에 들린 합의서를 낚아채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변호사가 항의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권리로? 옥분이 변호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더러운 돈으로 수진이를 살리면 걔가 평생 고개 들고 살겠어. 민준이 옥분에게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어떻게 해요? 옥분도 당장 수술비를 구할 방법이 없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새 합의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분이 변호사를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변호사가 나간 뒤 옥분은 병원 복도 구석에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최인호가 병원으로 달려와 옥분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옥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최인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이 신규 공장 부지에 무언가를 숨기려고 해요. 옥분이 정신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뭘 숨기려고? 최인호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려는 것 같아요. 옥분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거면 다시 잡을 수 있어. 최인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다음 날 최인호와 심 여사는 박덕만 사장이 폐기물 처리 비용 수십억을 아끼기 위해 기존 공장의 악성 폐기물을 신규 공장 부지 기초 공사 자재로 속여 매립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최인호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이 환경부 신고 없이 밤중에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어요. 심 여사가 전화기를 귀에 대며 말했습니다. 내 후배가 환경부에 있는데 이미 의심스러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 강옥부는 이것이 박 사장을 다시 구속시키고 은닉재산을 동결할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옥분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칠 수 없어. 최인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 수술비 문제는 어떻게 해요? 옥분이 심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심 여사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심 여사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 여사는 즉시 과거 인맥을 총동원해 시청 복지과와 연결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복지과 직원에게 심 여사가 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긴급 의료비 지원제도 있죠. 복지과 직원이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만 절차가 까다로워요. 심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처리하겠어요. 1시간 뒤 심 여사가 모든 서류를 준비해 수진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수진을 뒤로하고 옥분과 민준은 뉴미래테크 기공식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운전하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옥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최인호가 뒷좌석에서 노트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굴착기 부대도 준비 완료됐어요. 옥분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덕만을 완전히 끝장내자. 그날 오후 기공식 현장에는 박 사장의 측근들과 지역 유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의기양양하게 삽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박 사장을 촬영했습니다. 박 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바로 그때 굴착기를 몰고 온 노조 조합원들이 행사장을 덮쳤습니다. 옥분이 굴착기에서 내려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이 땅 밑에 독극물이 흐르고 있다. 참석자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또 이 할망구야. 옥분이 굴착기 기사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파세요. 박 사장 측 용역들이 굴착기를 막아서려 했지만 옥분의 기세에 눌린 굴착기 기사가 땅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삼날이 땅을 파자 시커먼 폐수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썩은 드럼통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역한 냄새가 현장을 뒤덮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코를 막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기자들이 이 장면을 연신 촬영했습니다. 현장에 대기하던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이 즉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맨이 이 모든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박 사장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이건 누명이야.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폐기물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환경부 수사관이 박 사장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폐기물 불법 매립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로 인해 박 사장의 보석 허가가 즉시 취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박 사장의 차명 재산과 신규 법인 자산까지 전면 동결 및 몰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옥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 사장이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 사장이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음모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저녁 의사로부터 수진의 수술이 성공적이라는 소식을 들은 민준과 옥분은 서로를 끌어안고 안도했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실 거예요.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분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심 여사가 민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국가에서 환수한 범죄 수익금으로 체불 임금과 피해 보상금이 지급될 거야. 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심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 재산이 몰수되면서 피해자들에게 배분되는 거지. 옥분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끝이 보이는구나. 모든 위기가 해결되었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3개월 후 박덕만 사장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은닉했던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분되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판결을 듣고 나온 강옥분과 민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옥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민준이 옥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여요. 미래테크는 직원들이 지분을 소유한 노동자 협동조합 우리 미래로 재창립되었습니다. 조합원 투표를 통해 민준이 초대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선거 결과 발표 후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민준이 단상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모든 분이 주인인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이 힘찬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공장은 더 이상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직원들이 웃으며 일하는 활기찬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작업장 곳곳에 안전시설이 보강되고 휴게실도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서로 농담을 나누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네.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곳 같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수지는 옥분, 심여사, 최인호와 함께 공장 마당에서 직원들이
주최한 삼겹살 파티를 즐겼습니다. 수진이 옥분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옥분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신여사가 삼겹살을 구우며 말했습니다. 우리 박덕만 박살팀 대성공이야. 최인호가 맥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건배. 파티가 한창일 때 옥부는 이제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되었고 민준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부는 아무도 모르게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에 옷가지 몇 벌과 시골로 가져갈 선물들을 넣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갈 계획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옥분이 터미널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옥분의 부재를 안민준과 직원들이 터미널로 달려왔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민준이 출발하는 버스를 바라보며 아쉬워했습니다. 어머니라고 작게 불러봤지만 목소리가 닿을 리 없었습니다.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옥부는 가방 속에서 민준이 몰래 넣어둔 두툼한 용돈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과 함께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는 영원한 저희의 대장님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옥분이 편지를 읽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판이 점점 친숙해졌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옥분은 평상에 앉아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악덕 기업을 심판한 시민 영웅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지킨 강옥분 씨의 용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옥분이 라디오를 끄고 텃밭으로 나가 고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 오히려 마음 편했습니다. 옥분은 핸드폰 배경화면을 박살낼 놈 리스트에서 활짝 웃고 있는 민준과 수진의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노을이 지는 들판을 바라보는 옥분의 뒷모습 위로 독백이 흘렀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별거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사는 거지. 옥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멀리 들판 너머로 해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고추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의를 실현한 할머니의 하루가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시골 마을에 평온이 찾아왔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강옥분의 용기 있는 싸움이 마침내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강옥분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옳지 않은 일 앞에서는 누구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사위가 걱정되어 찾아간 공장이었지만 할머니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부당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해도 포기하지 않았고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힘으로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습니다. 현실에서도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부당함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강옥분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개인의 용기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옳은 일을 향한 첫걸음은 언제나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강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